작정하고 단속해서 세수 채우겠다 이런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를 낸 정부가 국민들 쌈짓돈으로 메꾸려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예산안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요. 이게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외 수입인 과태료 등 이 부분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국세가 줄어드니까 세외 수입을 늘려서 이것을 메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은요.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세외 수입 일반 회계 예산안인데요. 23년 9.7조에서 내년에 18조로 2년 새에 2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경상 이전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내역이 잘 아시겠지만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변상금, 위약금, 가상금 이런 걸로 구성된 정부 수입입니다. 경상 이전 수입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납부할 벌금이나 과태료가 많다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 예산이 무려 2년 새에 2.4조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실래요? 이거 보시면 되겠네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3년도 본 예산에 경상 이전 수입이 약 9.7조, 일반 회계에 잡혀지는 게 9.7조였거든요. 거기 경상 이전 수입이 보면 5.6조예요. 이렇게 늘었어요. 근데 이게 국민 중에 갑자기 범법자가 늘지 않고서야 세입을 이렇게 많이 갑자기 잡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작정하고 단속해서 세수 채우겠다 이런 소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작년에 이거는 예산이었고 조금 전에 본 건 예산이었고요. 작년 경상 이전 수입 결산을 살펴봤거든요. 결산을 보니까요. 예산 대비 무려 2.5조 수입을 더 거두었습니다. 세수 펑크를 교통범칙금, 과태료 단속 강화해서 메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저거는 제가 좀 내역을 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벌금이 갑자기 이게 는 건 아니고요. 그 수준은 비슷한데 보조금 반납 이런 부분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그거는 따로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수입 현황을 찾아봤어요. 늘었어요. 경찰청 범칙금 과태료 수납 내역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해에 전년 대비 약 2,600억 가량이 더 거쳤고요. 작년에 134억을 더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 감세로 세입이 줄어드니까 사실상 서민들 호주머니 털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올해 범칙금 과태료도 전년 대비 약 1,600억 가량 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셨는데 23년도에 벌금 과료 과태료가 예산이 3.1조인데 결산이 3.8조고요. 24년 예산이 3.4조고 25년 예산이 3.9조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걷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게 전년도하고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19년도부터 쭉 자료가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다는 소리예요. 많이 책정을 해놓고 많이 거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는 것은 최근에 알겠습니다. 최근 늘거는 보조금 반납이 더 많이 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좀 자료로 주시고요. 이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의심합니다. 이게 정말로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서 서민들 주머니 털어서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충분히 그렇게 짐작할 만한 이 합리적인 이 자료다라는 얘기를 좀 왜냐하면 세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경찰청장님도 좀 보고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디 계신가요? 예, 네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한 것이 아니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한 단속, 즉 과태료가 많이 부과된 건데 이건 2020년도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됩니다.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이 생겨서 그때부터 약 2배 정도 단속 카메라가 늘었고 그리고 최근에 19년도에 비해서 공익 신고가 약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것이지 별도의 단속을 강화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력상 사람이 단속하는 것보다는 이제 무인 단속 카메라로 아마 단속하는 그 사례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청장님의 지금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전반적으로 세수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메꾸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지방채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네. 예. 기금 이용해서 지방채 인수하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기금을 인수하기 위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나요? 그 지방채 발행 액수는 기금 포함해서 지금 한 8조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저 정도의 공자 기금 가지고
여력이 안 되는 지방정부의 지방채를 인수해 줄 수 있을까요? 장관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글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글쎄요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2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 17개 광역시도의 살림살이를 훤하게 들여다보셔야 되고 재정에 여력이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이곳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라고 답변하시면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하고요. 저희가 그 지방재정협력지원단을 꾸려서 수시로 지자체의 어려움을 상의하고 같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부세까지 포함해서 하는 흔히 말하는 재정 자주도라는 거 1년 만에 6%가 뚝 떨어졌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 자료 보여주시면 실제로 돈은요, 지방에서 쓰여요. 지방에서 쓰이는데, 지방 살린다면서 우리가 마련했던 지특회계를 보면은요, 지특회계가 좀 밑에 빨갛게 되어진 게 지금 지특회계거든요. 점점점 줄어듭니다.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나라 전체가 긴축 재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의 고통은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결국 이것을 집행하는 단위는 지방정부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의무지출 비중은 거의 한 70%에다 65%가 넘고요. 재량 지출 비용이 35% 정도이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손발을 다 묶어놨다라는 것을 장관께서는 충분하게 이 문제를 인지하고 계실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25년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혹시 논의하신 게 있으신가요? 지방정부한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러면 중앙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겠느냐라는 것도 한번 이번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살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지방정부에는 강한 그 긴축을 요구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예비비는 6천억이나 그러니까 늘어났고요. 업무 추진비는 55억이 늘었어요. 대통령실 안보실 업무 추진비 5억이 늘었고요. 특수활동비, 안보비, 정보비 528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는 허리띠를 조르는데 중앙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대통령실은 그러하지 않은 것 같다.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들의 인식, 그러니까 한 몸이 돼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오로지 국민들의 몫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 정면에 깔려 있습니다. 이 문제는 추후 2차 질의 때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